시작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저 MXN 재팬의 최한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한 17년 전부터 일본 법인으로서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일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하려고 하는 열기가 엄청 강해져서 관련돼서 이제 한국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뭐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생각해 둬야 되는 거 혹은 좀 뭐 고려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 동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번에 동영상을 같이 찍게 되실 저희 파트너사, 일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의 많은 고객들을 그리고 많은 회사들을 만나셨던,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크가 좋은 채널톡 재팬의 최재형 대표님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일본 진출을 위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코퍼레이션 일본 대표를 맡고 있는 최재용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17년 일본에 있었는데 한국 브랜드가 이른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은 자본을 투하해서 제대로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했던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흔적들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그 이른바 연사마가 이끄는 겨울연가, 일본어로는 후유노 소나타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 인기를 끌면서 뒤쪽에 소나타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그렇구나. 한국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1위, 현대자동차가 소나타를 가지고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일본. 그게 제가 아는, 제가 경험했던 일본에서 한국 대기업이 어떤 첫 발을 디뎠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타를 넣었는데 문제는 배용준을 좋아하시는 그 팬분들이 40대 이상의 주부층, 운전 안 하시는 분들. 네. 거기다가 차를 사더라도 소나타 같이, 일본에서 소나타는 굉장히 큰 차입니다. 그렇죠. 네. 경차를 사지 그런 중형차를 사는 고객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택시 같은 거를 좀 돌리셔가지고 일단 뭐 재고를 좀 처리하셨다라고 하는 뭐 뒷소문이 좀 들리곤 있는데 너무 고생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좀 빛을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아이코닉인가요? 네. 그걸로? 그래서 너무 잘 잡으셨고 또 그거는 보면 최근에는 그래도 대기업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쿄에 살지 않고 치바 뭐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도쿄가 아닌 곳에 사는데 제가 항상 그 CJ의 비비고 만두를 맞다. 너무 있었구나. 먹고 싶은데 그거 맞아, 하려면은 맞아. 이제 꼭 오쿠보까지 갔어야 됐어요. 맞아요. 근데 코리아타운 있는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다 파는 거예요, 일본에서. 맞아. 그래서 CJ가 확실히 마케팅보다는 유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어쨌든 마케팅만 하면 잘 안 되고 확실히 온라인보다는 아직 오프라인이 센 나라다 보니까 맞아요. 처음 물건을 접할 때는 어떤 유통 채널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홀세일 채널을 잘 맞아요. 관리를 하신 네. 거죠. 저는 의식주가 컬처의 가장 중심되는 세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순서대로 오는 것 같아요. 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식이 오고 그 다음에 주가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옷이 먼저 왔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했었던 게 이제 한국의 어페럴 쪽 일을 계속 했었는데 일본 쪽에 기부고보다 조금 앞서서 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한국 옷들, 이른바 이제 동대문 소호가 이제 브랜드화가 돼서 스타일 난다 같이 로레알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렸던 브랜드까지 나올 정도가 됐는데 옷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상당히 그 트렌디한, 그래서 뭐 자라보다 더 트렌디한 느낌의 사진도 굉장히 팬시하게 찍고 뭐 이런 걸로도 먼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게 떴던, 그래서 그때 이제 대기업 CJ가 그 웨이브를 타고 오지 않았나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 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의 개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집값이 일본에 오면 큰일 나겠죠. 맞아. 저희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인테리어는 최근에 트렌드가 맞아.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리틀룸이라는 저희 고객사분도 계신데 거기가 일본 회사이신데 한국 인테리어 제품을 일본에 소개한다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잘 되세요. 잘 되시고 약간 그런 컨셉에 한국의 드라마에 비치는 혼자 사는 원룸을 맞아요. 약간 이제 일본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의식주가 다 온 것 같고 저는 이제 아직 뭐 저는 8년 정도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약간 하나의 장르였다면
지금은 좀 메인스트림에도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의식주 얘기를 했지만 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컨텐츠인데요, 사실은. 그 컨텐츠가 뭐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후유노 소나타에 소나타가 들어갔던 그 겨울 연가부터 시작이 돼서 뭐 너무 결국 한국스러운 발상이라서 맞아요. 예. 살짝 어이는 없긴 한데 예, 그래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역시 K-팝이지 않았나. 네. 그래서 K-팝이 저변을 좀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이른바 K 드라마 음. 같은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컨텐츠가 저변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상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저는 확실히 메이저가 됐다고 보고 하다못해 뭐 아직까지도 일본은 굉장히 아날로그에서 이제 음반 가게란 게 있어요. CD를 파는. 근데 음반 가게를 가면은 그냥 K-팝 코너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요. 그 시대 매출이 제일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다른 어떤 의식주까지 불이 붙어갖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메인스트림이 됐다라는 관점에서 또 제가 관찰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얘는 주부분들부터 시작이 됐다면 이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국 남성 브랜드도 일본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그게 지금 약간, 아주 네. 많이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게 메인스트림이다라는, 그러니까 약간 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라서 잘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한국 트렌드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인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남성 브랜드들을 일본에 이제 런치시키고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네. 일단 한국 남자의 스타일이 좀 먹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본 남자들은 생각보다 되게 특히 남자들이 어느 나라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자기의 그 영역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장르가 있죠. 다른 수컷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데 예를 들면은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이성이 다른 나라의 남성을 좋아하면 좀 질투가 생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약간 한국 스타일, 한국 남자들에 대한 약간 거부감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타일에. 그걸 내가 따라하고 싶진 않아.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워낙 그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자들 좋아하니까 그 스타일을 결국에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유행을 좀 쫓아가 줘야 일본 여성들한테 자기가 일본어로 하면 못대루라고 인기가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잠재적으로 막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저는 이제 약간 스트릿 패션 쪽 요즘에 고객사분 늘어나면서 많이 만나 뵙고 있고, 그러니까 스트릿 패션이라는 게 사실 글로벌 트렌드기도 하잖아요. 물론 꽤 전부터의 트렌드긴 하지만은 그 한국 분들이 옷을 잘 입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디스 이즈 네버넷 같은 브랜드들은 저희 고객사분들이 저한테 소개시켜달라고 막 연락이 와요. 콜라보하고 싶다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모르고 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이게 한국 거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좋아 보이는 거구나. 이게 한국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맞다. 저희도 사실 저희 서비스 한국 서비스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트렌드 자체가? 맞아.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장르라고 여기는 보통 얘기하는데 그 장르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렵지. 그쵸. 그 장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그 커다란 유통시설에서 한 코너, 카테고리로서의 자리를 갖는 것들이 장르인 건데 그 장르까지 올라가면 잘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로열티? 쉽게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기 시작하면 확실히 그 로열티가 길게 간다. 그게 일본의 문화가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보면은 일본의 많은 패션 브랜드들도 그렇고 메이커 분들이 고객분들의 뭐 나쁘게 보면 눈치를 보는 거고 좋게 보면 진짜 많이 고민하시죠.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팬에 대한 문화가 확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 발상에서 오히려 역발상을 해서 글로벌에 진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팬 문화고 좀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이걸 이커머스로 얘기하면 리피터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팬이 되는 게 사실 진짜 가장 지속력이 강하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사실 한국이 일본에 와서 실패하는 케이스는 이걸 무시하는 케이스. 맞아요. 우리 잘 나가니까 약간 이 케이스. 한국 브랜드, 한국 회사분들이 일본 진출하실 때 실패하는 케이스로 얘기하면 뭐 브랜드보다도 약간 그런 실패 케이스가 1, 2년 보세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1, 2년 안에 뭔가 결과를
되고 뭐 1, 2년이면 굉장히 좋고요. 저희 네. 고객사 중에서는 3개월에 해달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3개월에 해달라 하시는 분 많아서 네. 굉장히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고 이제 반응을 보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한국이 특이한 것 같아요. 한국이 그렇게 뭔가 딱 했을 때 빵 터져가지고 스피드가 중요한 나라니까. 네, 그게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퍼지는 그런 문화 자체는 사실 한국이 되게 특이한 거고 맞아요. 일본은 약간 그 대척점에 있는 나라 음. 그래서 진심이 되게 중요하고 음. 이런 저희 B2B다 보니까 이런 게 네네네. 있거든요. 아, 저 회사 아직도 하네? 음. 아직 안 망했네? 음. 그리고 진짜 일본에서 계속 하네? 음. 얘로 인정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아, 지속? 이 회사는 하고 그러면 있다라는? 더 하겠다. 아. 그러니까 한 좀 하다가 없어지는 회사가 네,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음. 일본에서도 계속 하는 거고 되게 진심이다. 이런 걸 좀 보시는 것 같아서 B2B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약간 뭐 얘기가 조금 새 나가긴 하는데 투자 시장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쵸. 저희 네. 이제 회사 투자 받을 때 일본 그 투심도 하고 뭐 네. VC들을 만나고 은행도 만나보면 네. VC들은 조금 낯섰는데 은행들은 저희가 그때 한때 뭐 1년에 막 250%씩 성장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성장하니까 은행에서 네. 이건 우리가 투자는 아니었고 융자였는데 네. 융자를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성장도 하고 이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왜 융자를 못하냐 그랬더니 정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네. 빨리 성장한 회사는 빨리 무너질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대강 1년에 15에서 20%씩 10년 성장하는 회사가 가장 우량한 회사예요. 아...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나?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실제 뭐 그런 예. 경우가 이제 많았으니까 예. 경험에 의해서 체득된 거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버블이 한번 깨지면서 사실 경제가 한번 이른바 작살이 한번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함은 당연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예.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그 성장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사실 일본에서도 최근에 성장하는 뭐 브랜드들, 한국 브랜드들도 있고 일본 브랜드들도 있어서 또 그 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진짜 확실히 그렇다 싶은 게 최근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보면은 잘 보면 옛날에도 있던 브랜드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브랜드들도 분명 있고 근데 옛날부터 있던 브랜드들이 최근에 다시 유행하는 브랜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그 브랜드 분들은 아마 몇백 %씩 성장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었고 맞아요.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원래 고객분들이 계시고 40대 분들이 계시고 지금 20대 분들도 다시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케이스들 그게 사실 약간 일본스럽다는 생각은 드네요. 맞습니다. 또 반대로 일본에서도 빨리 성장하는 브랜드들도 있죠. 그렇죠. 제가 최근 트렌드는 한 3, 4년 전, 5년 전부터 일본 시장이 저는 한국을 벤치마크를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한국처럼 성장을 했어요. 한국스럽게 디지털 마케팅을 되게 잘 하고 인플루엔서 마케팅을 되게 잘 하시면서 성장하는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그 동대문 패션이 엄청 빨리 성장하던 그 타이밍을 잘 캐치를 하셔서 맞아요. 성장한 회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이제 그 좀 편견이 없고 네. 그 다음에 경영자가 굉장히 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을 뭔가 벤치마크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부감이 없는 네. 그런 친구들이 요즘에 일본에서 성공하는 경영자들이 약간 네.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맞아요, 한국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외국의 벤치마크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팬을 만든 브랜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브랜드 분들이 계신데 아닌 브랜드 분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최근에 좀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서 좀 잘 안 된 케이스들도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약간 동대문 제품을 동대문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중국 제품들을 일본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분들이 몇 개 계셨어요. 네네네. 어떤 식이냐면 이제 마케팅만 딱 프론트가 있고 제품을 다 알리바바에서 떼서 파시는 거예요. 사진만 딱 찍어서 올리고 처음에 싸다 그러고 확 올라갔다가 최근에 완전 작살이 났어요. 뭐 그 깊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세 가지 이슈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그걸 하는 회사가 너무 늘었어요. 경쟁사가 너무 늘었다. 경쟁이 늘었으니까 광고 효과 떨어지고 또 이제 하는 회사가 많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힘들어졌고 또 하나 이제 고객 관리를 못한 거죠. 맞아요. 고객이 막 불만이 엄청 많이 쌓이고 맞아요.
CS도 좀 엉망이고 또 이제 중국이 또 폐쇄되고 막 이러니까 막 배송 잘 안 되고 마지막이 쉐인이라는 약간 그 끝판왕이 맞아, 나온 들어왔죠. 거죠. 예, 네. 딱 들어오는 순간 힘들어졌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뭐 한국 동대문도 그 중국의 쉬인 때문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일단 뭐 이른바 그 세그먼트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객단가에 패스트 패션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은 쉬인이 너무 압도적으로 가격이나 물류나 기타 이런 시스템적으로 뛰어나서 마케팅도 잘하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역으로 지금 일본의 한국 어페럴, K-패션을 굉장히 많이 그 펼쳤던 그런 동대문 소호의 브랜드도 저희 고객사들도 많으신데 조금 오리지널리티를 좀 높이고요. 높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브랜드의 정체성 같은 것도 막 만들면서 그냥 이른바 동대문에서 뭔가 껴서 사진만 잘 예쁘게 찍어서 파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고 그것을 뭔가 뛰어넘는 히스토리를 만든다던가 스토리를 만든다던가 혹은 뭐 다른 어떤 정서적인 걸 주는 거 컨셉적으로 뭐 이런 것들에 계속 그 발전이 있지 않으면 일본 시장도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데 점점 그 브랜드에 대한 자리는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동대문에서 출발하시는 그 수많은 브랜드들이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브랜딩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많은 투자를 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브랜딩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온라인으로만 뭔가 사업이 되는 나라는 아니고요. 오프라인도 반드시 필요하고 온오프라인을 믹스할 수 있는 브랜딩이 반드시 필요한 거여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이른바 퍼포먼스나 디지털 마케팅을 뭐 구글에서 막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 뭐 매출을 늘려보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꿈에 가까운 얘기인 거고요. 한국보다는 훨씬 더 끊을까요? 겨울 연가에 후유노 소나타의 소나타였죠. 네. 너무 현대자동차를 너무 까는데 항상 굉장히 좋아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혹시 연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코닉, 한국에서도 타보고 일본에서도 실제 운전하다 보면 많이 눈에 띕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포지션이 디자인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잘 되시길 기원할게요. 네.